불만을 무시를 했어요. 이것은 언론이라는 것은 여론을 비치는 거울이라고 흔히 합니다. 따라서 지난 6일 동안에 한국에서는 언론이 없었어요. 언론이 다 선동기관화 되어 버렸습니다. 한국 언론이 지난 6일 동안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집단 자살. 그래서 이게 무슨 코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코드라고 해야 될 가능성이 막 그렇게 정확하게 이명박 김대중 코드가 일치하고 거기에 조중동 그리고 방송 여기에 북한 정권까지 여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한반도에서 이명박 김대중 김정일 조중동 그리고 방송이 한 방향으로 쫙 코드를 맞췄습니다. 그 코드의 결론은 뭐냐? 김대중은 희대의 영웅이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김대중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조문해야 된다. 여기에 다른 의견을 다른 자들은 나쁜 사람 됐다 하는 애도를 추모를 강요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이 분위기를 만들어준 제일 큰 책임자는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건 무엇보다도 법률적 관례를 파괴한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겁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거예요. 민주주의는 뭡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소수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른 다수를 무시한 거 아닙니까? 생각이 다른 다수를 무시했다면 이건 독재입니다. 독재. 전체주의와 독재는 또 어떤 다른 점이 있느냐? 독재는 인간의 사생활이나 양심에는 개입을 안 해요. 전체주의는 뭐냐? 인간의 사생활까지 개입하는 것이 전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6일 동안에 어떤 한 개인을 향해서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애도를 표해야 된다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면 이건 전체주의 국가예요. 전체주의. 그래서 아마 외국에서 보면은 누가 일본에서 글을 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에서 본 한국의 작금의 분위기는 우선 신문을 믿을 수가 없다. 한국 안에서는 뭐 자칭 인류시민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조선중앙동아일보를 믿을 수가 없다. 간혹 갑자기 이상한 짓을 했다. 노무현 사망 때, 김대중 사망 때 그 전에 자신들이 보도했던 노선과 완전히 정반대로 갔다. 아니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지난 6일 동안 보도했던 지면을 본다면은 그런 지면을 맨정신으로 만들었다고 그런다면은 그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냥 해본 겁니까? 그냥 농담으로 쓴 기사입니까? 그렇다면은 그 전에 우리가 이런 위대한 인물을 이렇게 비판하는 데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표합니다 하고 사과를 낸 다음에 이렇게 미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한국 국민들을 믿을 수 없다. 어떻게 노무현, 김대중 국가 반역이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와 일본대로 가버리느냐. 이런 국가를 믿을 수가 없다. 국민도 믿을 수 없고 언론도 믿을 수 없고 국가도 믿을 수 없다. 이래 되면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아주 천박한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에서 그러나 다행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째, 분위기가 아주 설렁했어요. 통계에 의하면은 노무현 장례식 때 문상했다는 사람이 500만이라고 합니다. 500만. 그 숫자를 그냥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비교는 될 수 있습니다. 500만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김대중 때 조문했던 사람이 얼마입니까? 60만이라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왜냐? 조선중앙동아일보, KBS, MBC, SBS가 보도한 대로라면은 전 국민들이, 전 세계인들이 다 애도를 하는데 왜 60만만 합니까? 최소한 1000만 명은 해야지. 1000만 명. 그렇지 않습니까? 노무현 때보다 더 많이 해야지. 왜 1000만, 더구나 국민야구보다 국장인 사람이 더 많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10분의 1밖에 안 왔느냐? 10분의 1밖에 안 왔느냐? 여기 계신 분들 조기 아무도 안 올린다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마 국민장으로 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이 조문을 했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조기를 올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발한 거죠. 말없이 냉소한 거죠. 냉소 그걸 과범 이래라 그러죠. 너무 공손하게 하면 그게 오히려 무례한 것이 된다. 네? 국민장 했으면은 그동안에 김대중 씨와 유가이 많았던 사람들도 인간의 죽음 앞에 마음을 좀 달리 먹고 조의를 표했을 것인데 한술 더 떠가지고 국장으로 하니까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바로 그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 신문과 방송과 정권과 김대중 세력 여기에다가 김정일 정까지 합쳐가지고 이 추모 분위기를 아무리 띄우려고 해도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국민들이 선동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긴 거예요. 동시에 그렇게 맨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국민들, 그리고 열심히 글을 쓰고 행동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가지고 이 여론을 붙잡아 놓았던 이 글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소수의 이 이념 전사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은 민주주의가 죽었다. 지금 전체주의 국가다. 라고 생각했을 텐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다수 국민들과 소수의 이 투사들, 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한국은 그래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구나.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는 나라구나 해가지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국내외에 과시한 사람이에요. 과시한 겁니다. 이명박이가 들어서가지고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국가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명박의 선택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선거예요.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영심이 있다면은, 정치인으로서의 도리가 있다면은 이 다수 국민들한테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고마워해야 되고 미안해야 됩니다. 떠나가야 된다. 고마워하고 미안했다면 오늘 뭐가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해준 대로 자기가 한 것이 잘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국정 이야기가 나올 때 혹시 정부의 판단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그 제목은 뭐냐? 김대중 국장은 국가 분열을 부를 것이다. 국가 분열을 부를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 뒤에 진행 방향이 딱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김대중 본인에 대해서도 국장이라는 것이 불행하게 됐습니다. 불행하게. 왜 불행하게 됐느냐 하면은 죽음을 가지고 뭘 해보겠다. 사람이 죽는 것은 아주 엄숙한 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때는 다 평등해진다고 그래요. 다 태어날 때는 다 계층이 다 다르고 출신이 다 다르지만은 죽을 때는 똑같은 모습으로 죽지 않습니까? 죽을 때 왕과 노숙자가 뭐 분간이 됩니까? 숨이 끊어지는 방법이 뭐가 다릅니까? 표정이 다릅니까? 저승으로 가져가는 게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성찰한 민족이나 국가는 그 장례식을 아주 겸손하게 지내는 겁니다. 장례식을 요란 번쩍하게 지내는 나라는 어딥니까? 주로 공산주의 국가들 아닙니까?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가장 거창한 장례식, 김일성 장례식 아닙니까?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 이랬습니다.